1840년대 아편 전쟁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 영국에서 들여온 통되는 아편이 청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중독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조선도 이제 옆에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편에 대해서 경계가 심했습니다. 형법 대전 659조를 보면 아편에 대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법조형이 어마어마합니다. 아편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흡입한 사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징역 15년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마약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마약하면 구속된다, 중독되니까 하지 말라, 법률적인 그런 관점에서 영상 컨텐츠를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신선하게 조선의 마약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들을 좀 찾아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적인 그런 조선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 시대에 마약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조선 시대나 지금 현대사회나 마약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마약이 남용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문제가 현대사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해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마약이 사실 최초로 등장하는 게 아마 이제 동의보감이 아닐까 싶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아편을 하나의 약초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편을 약초로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840년대 아편 전쟁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 영국에서 들여온 통되는 아편이 청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중독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편 전쟁을 청나라에서 겪는 거를 조선도 이제 옆에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편에 대해서 경계가 심했습니다. 헌종실록에 보면 헌종 14년, 그러니까 1848년에 박희영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아편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를 가져오다가 적발이 됐어요. 율법에 따라 가지고 사형을 하려고 했다가 감면해가지고 추자도에 유배를 보냈다, 종으로 삼게 했다, 이런 내용이 헌종실록에 나오는데, 사실은 아편을 자체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아편 흡입하는 이제 파이프 같은 거를 가지고 오다가 적발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형이 이제 논의됐다라는 거죠. 1848년 헌종 때 아편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히 처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의 아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가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전이라는 그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청나라 사람들이 한양에 와가지고 상업활동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치외법권자였죠. 조선의 어떤 법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활개를 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청나라 그 상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편 같은 거를 조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때부터 이제 조선에도 아편이 이제 좀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편이 막 뿌려지니까 그 조선에서도 관련되는 법령을 이제 최초로 제정하게 된 게 바로 1894년의 아편현 금계조례입니다. 법무아문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금 현대로 치면 그 법무부 훈령 같은 거죠. 법무아문 고시로 아편현 금계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아편 연초를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한 사람은 징역 3년에 처하고, 단속을 어기고 아편을 흡연한 사람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편을 사실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해도 고작 징역 3년이죠. 지금 현대의 어떤 마약 밀수의 그런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형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법무아문 고시로 그 아편을 최초로 규율하던 법령이다 보니까 좀 형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편현 금계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될 만큼 청나라 상인들을 통한 조선사회의 아편이 확대되는 게 굉장히 이제 심각했던 것 같아요. 고종 33년이죠. 1896년 황성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인들이 조선으로 오기를 시작해서 조선 사람 할 일과 할 장사를 뺏어하며 아편현을 조선 사람들 보는 데서 먹으니 청인이 조선 오는 것은 조금치도 이로운 일이 없고 다만 해만 많이 있다. 이게 황성신문에 이렇게 실릴 정도니까 당시에 굉장히 아편 유통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1890년대 때 이런 조선의 아편이 너무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대한제국 때 형법대전에 이 아편을 금지하는 법이 이제 딱 제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편형 금계조례는 사실 법무부 부령이나 훈령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그런 법이 정비되기 전이니까 법무하면 고시로 이렇게 급하게 이제 단속을 했던 것 같고, 대한제국 때 와서야 법령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형법대전 659조를 보면 아편에 대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법조형이 어마어마합니다. 아편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흡입한 사람 뭐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수사범이냐 유통사범이냐 단순 취약사범이냐 이거 가리지 않아요. 똑같이 징역 15년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마약이 유통이 너무 이제 많이 되니까 그 대한제국 당시에도 굉장히 엄벌주의 그렇게 처해지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아편이 유통하게 되고 대한제국 시대 때 엄벌주의로 단속이 되는 그런 뭐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현대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첫 번째로 국회에서 그 마약 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이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에서 선고형을 할 때도 종전의 어떤 선고형보다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 흥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